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마음 상태는 못 보고 상대를 탓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신감을 얻는 방법. 첫째, 자신의 결정을 믿어라.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정하는 게 힘들어서 늘 불안해합니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저게 맞을까? 혹시라도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불안이 심해지면 그것이 강박증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빨리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 힘들어서 당장 때려치워야 할지, 조금 더 버텨야 할지 고민합니다. 또한 바람 피우는 배우자 때문에 이혼할지 아니면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의 결정을 믿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남 또한 그를 믿게 해서 오나라와 월나라와 같은 원수 사이라도 모두 형제로 만들 수 있고, 자신을 의심하는 자는 남 또한 그를 의심하게 해서 자기 자신 외에는 모두 적국이 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다른 모두가 믿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타인들이 나를 믿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타인의 사랑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증오와 부정은 타인의 멸시를 불러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다가가면 원수와도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곧 타인의 믿음을 가져옵니다. 나라는 한 개인은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위대한 우주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믿고 살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만의 목표를 확신하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돈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적 진리나 원리일 수도 있고, 리더십이나 방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도를 추구한다는 것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주의 원리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세상 사는 원리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다스리는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리를 알고자 꿈을 꾸고 목표를 두었다면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신적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물질적인 욕망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선비가 인간의 도리에 뜻을 두고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인간의 도리를 논할 수 없다. 우리 삶의 가치는 다양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의 삶의 가치를 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정신적인 만족과 삶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좇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치를 정신적 만족에 두겠다고 마음먹고는 자신이 먹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자신이 입고 다니는 옷이 볼품없다고 부끄러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초부터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비싼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록 작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가치가 정신적인 만족이라면 물질이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당하다면 내 삶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타인보다 많이 가진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목표를 확신하는 데서 나옵니다. 셋째,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늘은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곧잘 불평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말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사람들 말에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만 잃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미 없는 존재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와 같이 무서운 말도 없습니다. 하늘이 인간을 낼 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어 보내고 땅이 풀을 기를 때는 반드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넷째, 자신의 판단의 원칙을 가져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는 옳고 그름을 보는 판단이 명확한 까닭에 명분과 절개를 태산보다 소중히 여기고 마음가짐이 깨끗한 까닭에 죽고 사는 것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맹자는 자신감이 가득하고 호연지기의 정신적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정의합니다. 대장부는 어떤 일이든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공의와 가치에 따라 명확하고 옳은 판단을 하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선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했기에 눈앞의 위험을 알고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당당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지만 이를 내 삶의 가치와 바꾸지 않겠다는 대장부의 기계는 우리 민족의 철학이었으며 이 철학이 곧 우리 민족을 5,000년 이상 유지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섯째,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세상엔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 그 앞에 섭니다. A, B, C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좋은 선택이 될지 고민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 간의 가치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선택이란 점심 메뉴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햄버거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생선구이?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까? 사실은 셋 중 뭘 먹어도 큰 차이는 없죠. 점수로 따지자면 가령 햄버거는 67점 정도 되고 된장찌개는 71점,
생선구이는 69점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바뀌기도 합니다. 햄버거 자체는 67점인데 막상 매장에 도착해보니 반값 할인을 한다면 만족도는 72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할인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평소보다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면 65점 정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선택했는지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햄버거나 된장찌개나 별 차이 없는데 팀장이 오늘 된장찌개로 통일해라고 결정해버리는 순간 점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온다 한들 만족도는 50점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인생의 큰 갈림길과 점심 식사 메뉴가 주는 중압감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남이 선택을 대신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남이 선택하면 결과가 좋게 나와도 기쁨을 100%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결정을 미룰까요? 그것은 남이 내린 결정은 책임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내린 결정의 지분을 100%라고 한다면 남이 내린 결정은 많아야 70%입니다. 그러면 나쁜 결과가 나와도 마음의 짐이 덜어집니다. 후회나 죄책감이 밀려오더라도 70%만 느끼죠. 남이 결정을 내려주거나 남이 결정에 참여하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아픔이 덜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에게 미루는 습관이 들게 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는 경험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남에게 미룰 때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요즘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존재감이란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존재감이 큰 사람은 모임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날의 성과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정에서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은 감정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큰 의미 없는 결정이라면 자존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4가지 결정법. 첫째, 스스로 결정하기.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결정권을 가져오면 책임과 동시에 권위를 갖게 됩니다.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조언을 구하더라도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나의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집중할수록 남에게 참견하는 일은 줄어듭니다. 둘째, 결정을 따르기.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 걱정되고 두려워질 때마다 앞서 말한 점심 메뉴를 떠올려 보세요.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다른 걸 선택해도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는 양쪽 다 그게 그거라는 뜻입니다. 손해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결과가 나쁘더라도 개선점을 생각하세요.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결과에 도달했다면 후회해도 됩니다.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아픔의 지분을 100% 본인이 가지세요. 단, 후회할 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미래형 후회를 하세요. 즉 개선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결과가 좋으면 타인에게 감사하기.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세요. 그 기쁨 또한 100% 본인이 누리세요.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기쁨을 타인에게 돌리세요. 당신 조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하세요. 그들 또한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첫째, 나를 뒤로 숨긴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으려 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라는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알아주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를 알아줄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만약 남이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먼저 존중하고 사랑을 주면 상대방은 저절로 나에게 존중과 사랑을 주게 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회사도 자연히 나를 알아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식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부모는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준다고 한숨을 쉽니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알아달라고 외치고 국민은 정치가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냉정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자신들이 정성껏 만든 제품을 알아달라고 하고 고객은 기업에게 고객이 필요한 것을 알아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 발짝씩만 서로 다가간다면 됩니다. 서로가 상대를 조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남에게 먹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지 않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쓰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상대방과 관계의 중요한 요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실행하여 결과를 못 얻더라도 돌아보아 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이 잘 안 된다고 남을 탓하지 말고 모두 내 탓이라고 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됩니다. 나를 돌아보아 책임을 찾으라는 반구적이의 철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찾습니다. 남 탓을 하는 대신 내 탓이오를 해보십시오. 참 간단하지만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 높은 말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 모든 잘못은 나에게서 찾아라라는 말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가까이 하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사람을 신뢰하라.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애초부터 쓰지 말고 사람을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어느 재벌 회장의 인사 원칙으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사람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인 만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쓸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발해야 하지만
기왕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일을 시켜놓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살핀다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이 날 수가 없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아 결국 양쪽의 손해로 남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상대방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오롯이 신뢰하고 그가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일인 만큼 한번 서로의 신뢰가 굳건히 쌓인다면 그 믿음이 깨지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낚시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활을 쏘아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바로 옆에 있어도 도무지 잡히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 마당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이라면 그 마음을 알기란 더욱 힘들겠지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은 무덤까지 가지고 들어간다 하니 굳이 힘들여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내가 보는 상대방의 모습이 진심이려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되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그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알지 못한다. 이 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호랑이를 그릴 때 가죽은 그럴싸하게 그려낼 수 있지만 뼈까지 속속들이 그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면전에서 보이는 얼굴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갑작스레 등을 돌렸을 때 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마음은 바위처럼 한자리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형태와 다른 이의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이 휘두르는 날카로움에 내 마음이 다친다면 세상을 살며 만나는 사람들을 다 겪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잔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인의 평정을 찾는 나뭇가지처럼 꿋꿋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은 1000개의 산이 가로막고 있다. 참 쓸쓸한 구절입니다. 코앞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1000개의 산을 넘어야 할 정도로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 글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부모-자식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는 서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상대에 대한 기대가 반드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흉터가 작아질 수 있게 미리 기대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몸은 붙어 있어도 사람 마음의 간격은 1000개의 산만큼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방주사로 맞아둔다면 조금은 덜 아프지 않을까요? 다섯째,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말라.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감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코 아래 가로놓인 것은 막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이니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밑 빠진 항아리에 물 채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붓는 족족 밑으로 새어나가니 어렵지요. 그러나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물속에 항아리를 담그거나 물을 동시에 엄청나게 부으면 잠깐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 채우기보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인간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밀을 발설하는 것입니다.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떠벌리고 다니면 결국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내 입에서 나간 이야기는 더는 비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함부로 맞장구 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으면 진심이든 아니든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진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인간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편의 말만 들으면 곧 서로 이별을 보게 된다. 세상 어떤 일이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면 이야기만 듣고 이별을 결심했다면 나머지 한쪽의 이야기도 마저 듣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비거리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진다. 인간이 있는 곳엔 늘 시비가 따라오나 봅니다. 진종일 누가 옳고 그르니 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렇게 시비로 휩싸인 세상에서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데 어찌 듣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귀로는 들릴지라도 마음의 귀로는 흘려버리면 시비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많고 많은 말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들려도 듣지 않는 마음 연습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누군가 와서 누가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며 시비를 논한다면 그가 바로 시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시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마치 남의 이야기인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욕했다는 둥 뒷담화를 한다면 어쩌면 그가 시비를 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하는 뒷담화를 들으시면 그 말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오늘은 마음공부 명심보감과 자존감 수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느끼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렇지만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길을 따라 매일 한 발씩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보배로운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